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주신 분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쪽 분양받은 곳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친절할 거다. 왜냐하면 영업사원이 이제 거기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 손님을 이제 책임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쪽에 물어봐라 했더니 전화도 잘 안 되고 뭐 바쁘다 그러고 나중에 전화하자 그러고 뭐 계약했으니까 이제 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안내는 해드렸는데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또 어떻게 분양을 받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분양 받고 나면은 보통은 다 이제 분양을 소개해 주신 분들이 이런 절차나 진행 단계,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뭐 다 안내를 합니다. 네, 그분이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분양 계약하면은 일단 계약금의 10%를 납입을 합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10%를 납입한다. 견적서를 받아보시면은 공급가가 있을 거고 부가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최종 분양 대금이 있을 겁니다. 공급가와 부가세를 합친 이 분양 대금의 10% 금액이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나면 이제 계약서가 발행이 되는 거죠. 이 발행된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기존에 사업자가 있어서 나는 이 사업자로 분양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가 필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자 없이 일단 개인이 분양을 먼저 받으신 경우에는 이 분양을 받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를 발급받으실 분들은 계약서 스캔 파일, 이거 이제 계약하고 나면은 스캔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캔 파일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에 가셔서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부가세 환급은 홈택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메일 주소를 시행사 측에 넘기면 시행사에서는 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가 오겠죠.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홈택스에 가서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도금 자서, 중도금 대출 일정이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계약하고 나서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금이 3회에 있는 1차, 2차, 3차에 있는 경우도 있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현장마다 차이가 있겠고요. 중도금은 일단 다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은행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무이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는 발생하는데 그 이자 비용을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그냥 대출, 내가 사인만 하면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에 확인해야 될 거는 부가세 포함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돼서 공급가에 한해서만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가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온다. 그럼 부가세는 본인이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3회면은 3회, 5회면은 1, 2, 3, 4, 5회에 걸쳐서 내가 그 날짜에 맞춰서 중도금 일자에 맞춰서 내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한 것에 있어서 시행사에서 다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결과가 이메일로 통보가 오겠죠. 그럼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또 신청을 합니다. 어디서? 홈택스에 가서 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신청을 하면 이제 회차별로 내가 1차 냈다, 1차 납부하고 나면은 신청해서 1차 납부분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고요. 2차 납부했다, 2차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분기나 반기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분양 초기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약 2년에 걸쳐서 이제 중도금 날짜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분기, 반기별로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잔금이 되겠는데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입주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이제 입주하십시오.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준공이 나고 나면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십시오 합니다. 그럼 입주 기간 내에 이제 잔금 일정을 잡아야 될 텐데요. 당연히 지식산업센터 내 돈 다 주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죠. 잔금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잔금 대출은 내가 언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생각한 날짜가 있으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은행에 대출 신청이 돼야 되겠습니다. 잔금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야겠죠. 소유권 이전은 분양 현장에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취득록세 납부는 이제 법무사가 맡아서 해줍니다. 당연히 비용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잔금 대출 받은 부분은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제 입주를 준비를 해야겠죠.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호실로 올라와서는 하자 체크를 해야겠죠. 창문이나 출입문,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으면 시스템 냉난방기 다 작동을 시켜보고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또 받아야겠죠. 계약금 중도금과 동일하게 어디서 홈택스 가서 잔금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이제 그것도 받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해서 내가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에 한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절차가 되겠고요. 산업단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업단지는 추가되는 게 있죠. 산업단지는 관리공단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잔금 전에 입주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입주 신고를 통해서 어떤 내가 이 업종으로 여기 들어갈 거다. 입주 신고, 입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잔금이 납입되고 나면 사업 개시 신고, 내가 사업 계획서 제출한 대로 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라면은 관리공단에서 이제 실사를 나옵니다. 100% 다 나오진 않는데 주로 나온다고 봐야죠. 이렇게 신고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돼 있는지, 사업을 실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부터 입주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하나하나가 신기할 수 있겠으나,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분양받고 나서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다 그 분양을 맡았던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대부분이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저를 통해서 이제 분양을 하신 분들 한해서는 친절하게, 이 영상보다 한 10배는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부터 입주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